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라인강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에는 주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전설적인 백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백조는 순백의 깃털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가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조를 절대 건드리지 않았고 백조 또한 사람들을 마치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백조가 강 위를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꿈과 희망을 키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멀리서 여행자들이 찾아와 음산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졸리누이라는 사악한 마녀가 마을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녀는 알고 보니 이미 여러 마을을 파괴하고 그들의 작물을 시들게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백조 또한 이를 느끼고 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젊은 청년 로이즈는 백조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로이즈는 강가에 나아가 백조를 찾아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백조는 로이즈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강 북쪽에 있는 마법의 숲으로 가서 숲의 수호신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법의 숲은 큰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곳은 누구도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신비롭고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이즈는 마을과 백조를 구하기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는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같은 많은 요령과 작은 요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로이즈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었고 그녀는 지혜와 용기로 모든 고비를 넘겼습니다. 로이즈는 마침내 숲의 중심부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수호신인 은빛 늑대를 만났습니다. 은빛 늑대는 로이즈의 용기를 높이 사며 그녀에게 마녀를 물리칠 수 있는 마법의 꽃을 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로이즈는 그 꽃을 가지고 마녀와 맞서 싸우기 위해 백조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녀가 마을로 덮쳐왔을 때 로이즈는 꽃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며 마력을 발휘하자 백조는 그동안 숨겨왔던 강력한 빛을 발산하였습니다. 이 빛은 마녀의 마력을 무력화시켰고 졸리누이는 쫓겨나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안도의 한숨을 쉬며 로이즈와 백조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백조는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고 로이즈는 잘 알려진 마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이 주는 사랑을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강의 백조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그 전설은 여러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 마르셀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마르셀은 유난히 음악을 사랑했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소유자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새벽녘의 숲을 무색하게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 늘 모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르셀은 마을 뒷산 깊은 숲속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부드러운 피리가 그의 노래에 화답하듯 연주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 넘치는 마르셀은 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빛나는 금빛 피리를 연주하는 요정 베라를 만났습니다. 베라는 마르셀의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 피리를 연주하며 화답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마르셀의 재능에 감동한 베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베라는 마르셀에게 어느 날 밤 현명한 올빼미가 자라는 나무 아래 묻힌 황금의 노래를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보름달이 뜬 밤 마르셀과 베라는 올빼미가 있는 나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고 결국 한낮의 태양처럼 빛나는 작은 황금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황금 악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악보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즉시 치유하는 마법의 노래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르셀은 이 황금의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고 빠르게 그 곡을 완성했습니다. 이후 그의 공연은 프랑스 전역에서 열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심지어 왕국의 귀족과 왕에게까지 전해졌고 마르셀은 왕실 가수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르셀은 그 노래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던 그 시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르셀의 이야기는 긴 세월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전해졌고 사람들은 마르셀과 베라가 함께 발견한 바로 그 황금의 노래를 찾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마르셀처럼 그 노래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재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단순한 음표, 의상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을 담은 진정한 감정의 표출이었으니까요. 결국 마르셀의 이야기는 음악의 힘과 우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의 황금의 노래는 비록 멀리 전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남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 가르보네는 모리스라는 작은 소년이 살고 있었다. 모리스는 항상 밤하늘을 보며 반짝이는 별들과 달을 동경했다. 어느 날 밤, 모리스는 꿈에서 마을 어귀에 오래된 숲 깊숙한 곳에 달의 조각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눈을 뜬 모리스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호기심이 강한 모리스는 숲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작은 손전등과 약간의 빵을 가방에 챙기고 부모님께는 친구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모험을 떠났다. 숲에 들어서자 나무들이 일렁이며 속삭이는 듯하고 하늘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웠다. 하지만 모리스는 굴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숲을 걸으면서 모리스는 놀라운 생명체들을 만났다. 첫 번째로 만난 생명체는 바로 말하는 부엉이 미셸이었다. 미셸은 은은한 목소리로 모리스를 반겨주며 숲속의 길을 안내해주겠다 제안했다. 모리스는 기쁜 마음으로 미셸을 따라 긴 여정을 시작했다. 숲길을 따라 걷던 중 모리스와 미셸은 작은 연못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왕개구리 에르마니가 자신의 연못을 지키고 있었다. 에르마니는 용감한 자만이 달의 조각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하며 모리스에게 수수께끼를 했다. 수수께끼는 달이 없을 때 밤하늘을 빛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모리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별이라 대답했고 정답이었다. 에르마니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길을 열어주었다. 또다시 길을 떠난 모리스와 미셸은 거대한 나무 꼭대기에 사는 신비로운 요정 마들렌을 만났다. 마들렌은 숲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며 모리스에게 달의 조각이 땅속 깊은 동굴에 숨겨져 있으며 잠의 영혼 자크가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스는 용기를 내어 동굴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크와 마주쳤다. 자크는 모리스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고 달의 조각을 시험해보게 했다. 모리스는 달의 조각을 손에 쥐고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자크는 그에게 조각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조각의 빛을 주변에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요청했다. 사색에 잠긴 모리스는 자크의 제안을 받아들여 달의 조각을 만물을 비추는 빛으로 나누었다. 숲은 순간 빛으로 가득 차고 겨울의 차가운 기온 대신 따뜻한 생기가 감돌았다. 자크는 웃으며 모리스에게 매년 이맘때마다 숲을 찾아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숲을 떠나는 날 모리스는 미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밤하늘에 달이 더욱 밝게 빛나는 듯했고 모리스는 흡족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 후로도 모리스는 매년 숲을 찾아 친구들을 다시 만나곤 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그리하여 달의 조각은 숲속에서 마을을 밝혀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평화로운 마을 프로비앙에 피에르라는 작은 양치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나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양을 돌보는 기술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피에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이끌고 푸르른 초원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양들은 피에르를 믿고 따랐는데 피에르는 양들에게 안전한 풀밭을 찾아주기도 하고 고난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 깊게 양들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가 양들을 데리고 산비탈을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강한 바람과 폭우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방은 짙은 안개로 덮여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에르는 침착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을에서 들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땐 북극성을 찾아보거라. 북극성은 언제나 너의 곁을 비추어 줄 테니. 피에르는 하늘을 바라봤지만 흐린 구름 탓에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피에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양들은 불안해하며 피에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양들을 안심시키고 그들과 함께 언덕 아래에 있는 작은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피에르는 양들과 함께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동굴 안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는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멈추자 피에르와 양들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두워진 하늘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피에르의 귀에 작은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내 소리가 커지더니
그것은 멀지 않은 곳에서 흐르는 물소리였습니다. 피에르는 물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양들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근처 큰 강물이 여전히 비쩍거리며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피에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들과 함께 강을 따라가며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으나 피에르가 무사히 양떼와 함께 돌아오자 모두가 기뻐하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피에르는 그날의 모험을 통해 다시 한번 자연인과 자기가 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성적이고 침착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피에르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고 그의 지혜와 용기를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양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양치기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널리 전해졌고 지금도 프로비앙 마을에서는 아이들에게 그 용감한 작은 양치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